조국도요. 이번 달에 운이 좋아도 비례 안 나가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혁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아마 조수진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한 이틀 전부터 조수진 사진을 뽑아가지고 하도 이제 TV에서 이제 재판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진짜 11살짜리 애기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차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듣고 11살짜리 뭐거나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체육관 관장한테 이제 어떤 강간을 당해서 부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3년 후에 이제 아마 고소를 해서 10년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선고를 이제 10년 받았고 이제 2차 아마 변호사로 이제 선임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게 너무 저에서 사주를 한번 제가 오늘 풀어보려고 제가 뽑아갖고 왔어요. 이제 오늘 새벽에 사퇴를 했더라고요. 사퇴를 안 했으면 더 이재명한테 좋았을 텐데 왜 사퇴를 했는지 조금 더 가지고 가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신약 사주기 때문에 이제 사퇴할 거라고 어제 제가 사주를 보고 이건 오래 못 버티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사퇴를 했네요. 이게 이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성병에 걸렸는데 쉽게 말해서 체육관 관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하고도 해서 성병에 걸렸다. 그 이제 아버지까지도 그걸 이제 폐륜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럴 때 폐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또 어제 보니까 또 윤 대통령한테 폐륜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재명이 국어 공부가 영 안 된 것 같아. 이 폐륜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폐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뭐 강간 성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여자친구 가족을 다 죽인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걸 이제 폐륜 범죄라고 그래요. 또 그거를 또 변호하는 사람들도 폐륜 범죄에 이 동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이 조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폐륜 쉽게 말해서 이 어린 미성년자를 쉽게 말해서 강간하고 이런 거는 이런 게 폐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변호한다고 아버지가 뭐 관계를 해서 성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변호하는 이 변호사가 이건 자격지소를 해야 돼. 근데 운은 굉장히 좋게 운이 좋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은 만큼 또 약해요. 또 사주가 신약 사주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을 왜 대운은 좋은데 1년 운이 나빠서 발하고 1년 운이 나빠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주를 풀어보면 이제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이제 신은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본인은 이제 물로 태어났는데 이 물이라 그래서 처음 이제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임수 그러면 큰 강물이다 그러니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만약에 이 임수가 이게 월에 만약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큰 호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리는 사실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이 되게 적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몇 월 달에 태어났냐면 쉽게 말해서 양력으로 7월 14일이에요. 한참 여름철에 이 미토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지열이 많은 땅이야. 이 미토라는 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 속에 미 안에는 계절적으로 이 미토라는 거는 7월이에요. 7월의 땅은 지열이 이 정화라는 기운이 있어서 이 정화라는 건 지열이 이렇게 많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간에 이 정화를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열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막이야. 거기에 계절적으로 이 사중에 있는 이 병화라는 거는 햇볕을 뜻하는 거예요. 햇볕이 강하다. 거기에 이 사중에는 또 무토 이렇게 산이 뜨거운 또 산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나무를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이 나무가 고사되겠죠. 물이 없는 데서는 이 사막에서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없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가 와야겠죠. 거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물이 차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사주는 금방 운을 맞추는데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육친관계 많으면 이 임수라는 건 5% 정도니까 이 비가 쉽게 말해서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생해주는 이 지하수가 본인을 태어나게 한 금생수. 지하수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관성이라는 건 이제 본인한테는 직업, 그 다음에 관운, 명예,
자존심, 체면. 이제 이 땅이 많은데 또 땅이 들어올 때는 이걸 관제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체, 진로, 표현이야. 그럼 이사주에서는 지금 이 뜨거운 땅 위에 나무가 고사되니까 비가 와야지만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가 되게 좋아요. 어쨌든 물이 많이 있어야 이 땅을 식힐 수 있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동업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신약 사주들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생해주는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대체로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예요. 또 엄마도 이 딸을 끔찍히 여긴다. 근데 이제 보통 사주에서 이제 신강사주들은 굉장히 강해요. 이제 좀 이따가는 이제 신강사주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신약사주들은 운이 좋을 때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 다음에 유유부단하고. 왜냐면 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유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다는 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하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 사주는 이렇게 화가 많은 사주들은 천재성이 좀 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왜냐면 이 화가 많은 사주들은 심장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쾅쾅쾅 쳐주기 때문에 이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해력이 빠르고 이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고 말을 되게 잘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단체 관상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말 잘한다니까. 관상을 얘기할 때 남자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하면 입 빼죽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입이 이렇게 돌출돼 갖고 이렇게 빼죽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따져.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TV를 한번 보세요. 이 사회단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의사협회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항상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투쟁적인 말을 잘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입이 빼죽해. 또 기자들도 이래도 입이 빼죽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입이 빼죽한 사람하고 살면은 상당히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따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는 사실 변호사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토가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기가 좀 얇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이런 잘 먹는 사주예요. 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뜨거울 때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는 나이 들어서 거의 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심장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게 쾅쾅쾅 쳐준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피가 빨리 돌아가면 젊었을 땐 좋아요. 머리 회전도 빠르고 빨리빨리 익히고. 근데 한 달만 안 하면 다 까먹어. 이 화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자꾸 눈을 때리니까 안압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이제 운을 보는 거는 간단해요. 본인이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태양이야. 명리학이란 건 뭐냐면 딱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천체만환경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토성이 뜨거운 토성이 이 미토 정화를 이 뜨거운 땅이 지구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를 또 이 화가 또 가까이 있었고 너무 지나치게 화토가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멀리 뭐가 있었냐면 쉽게 말해서 금성이나 수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이 금수가 이렇게 올 때 운이 좋다. 근데 대운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유 이건 다 금이에요. 지하수 28살 때도 지하수가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토가 들어와서 잠깐 어려웠을 때가 37살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 37 토 때 이때가 좀 힘들었고 38살 때부터 지하수하고 물이 또 10년 동안 살았어. 그러니까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번 사주예요. 뭐 인권 변호사니 뭐 해가지고 뭐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인권 변호사들이 돈을 더 밝혀요. 제가 이제 손님들 이렇게 봐보면 인권 변호사들한테 항상 속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인권 변호사 중에서 저 문재인이. 예?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변호사를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들여다보면 별로 좋진 않아요. 더 돈을 밝혀요. 그 다음에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운은 좋게 지금도 현재 사실 대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임자 대운은 이거는 묶여있기 때문에 이 정화하고 정묘한목이 안 돼요. 이 정미도 합이 안 되고 정사도 합이 안 되고 이 임자도 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묘한목으로 목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물이 많이 이렇게 강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은 뭐 10년 동안 앞으로 좋아요. 대운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올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나? 유시민이가 그랬죠. 뭐 금배지 주웠네. 국회의원 배지 주웠네. 이게 말이에요. 자, 뭐 국회의원이 쉽게 말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주는 배지예요. 근데 이제 금배지 주웠다가 이제 금배지는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무슨 배지 달았을 것 같아요? 성폭력 재판에 의한 배지만 하나 더 달았어요. 뭐 그런 쪽으로 또 인지도가 높아졌으니까 성폭력한 가해자들이 이제 수임은 많이 하겠네. 이름은 알려졌으니까. 그런 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성폭력한 가해자들은 이 수임을 또 많이 할 거 아니야. 변호사 나 변호 좀 해달라고. 배지 하나 아주 뭐 돈 버는 배지는 하나 더 달았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배지를 새로운 걸 달았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목은 이 나무가 들어와서 좋은지 알지만 천간에는 쉽게 말해서 화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생해줘서 이 나무가 들어와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생이 되면 좋아. 근데 목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불을 살려주면서 화가 강해진 거야. 올해. 예견돼 있던 거예요. 이 화가 강해지니까 이 천간에는 지지에는 토가 있는데 천간에는 토가 없어. 화는 누굴 때려요? 예를 들어서 목, 화, 토, 금, 수. 물은 나무를 생해주고 예를 들어 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생화 해주니까 화가 강해진 거야. 근데 천간에는 화가 없어. 그러면 얘를 건너뛰겠죠? 그럼 금을 녹인다 이 말이에요. 금은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거죠. 엄마, 문서, 공부, 수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가 날아간 거지. 근데 왜 이번 달이냐? 이번 달에 쉽게 말해서 정묘년이에요. 정묘달. 그럼 이 정화가 쉽게 말해서 제가 천기의 흐름을 보니까 19일까지는 이 정화 기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이 정화가 이 화가 들어와서 지금 1년 운에서 화가 강해졌는데 달에서 또 화가 강해지니까 화극금 토가 없으니까 막바로 이 천간에 이 화가 들어오고 목이 들어와서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왜 못 버텼냐?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들은 겉으로는 화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그래. 근데 사주의 신약들은 오래 못 버텨요. 그 힘든. 왜냐하면 대운을 굉장히 좋게 살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안 겪어봤거든. 그랬더니 이 큰 이제 회일같이 밀려오는 이 압박감, 언론에 대한 막 TV 키면 막 난리가 났죠. 뉴스에서 이제 도배를 해가지고 그건 못 견뎌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사퇴한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날까? 이제 선거가 오늘부로 이제 딱 20일 남았어요. 이 20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중도가 결정을 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러다가 뭐 국힘이 지는 거 아니에요? 뭐 요새 막 너무 지지율이 떨어져요 말이에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도 약간 엄살이에요. 그리고 이 언론이 제가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문재인 시절 적에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언론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다 언론 여론조사 그 회사를 차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여론조사는 지금 좌파 쪽에 여론조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여론조사 전화 바쁘니까 전 안 받지만 이 보수나 중도들은 별로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개딸들이나 좌파들은 여론조사에 오면은 막 끊지 않고 계속 봐. 그거 차이예요. 근데 뚜껑 열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조국 신당, 혁신당,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때까지는 조국이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국은 목이 들어오면 사실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게 그늘이 돼서 쉽게 말해서 선거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양력으로 이제 5월, 6월이 되면 제가 방송한 거 있어요. 5월, 6월이 되면 햇볕이 들어와. 그러면 이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럼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사주도 제가 알아요. 이재명 지금 폭망하는 사람은 요번 어제부로 이제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준석이, 또 하나는 이재명이.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 사주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이재명이하고 이준석이하고는 똑같이 자묘를 가지고 있어요. 사주의 공통점은 일가는 서로 틀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쉽게 말해서 조그만 땅에 나무가 많아요. 제가 이제 풀어본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운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무가 많고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거기에 이제 물이 있고 지하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무가 많은 거야. 근데 이재명이는 땅이 없고 칼이 부족하고 햇볕이 짱짱 떠 있어. 거기에 이제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아. 근데 그림은 똑같은데 하나는 이 땅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래서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땅이 넓어져야 이 나무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 좋은 거고. 이재명이는 나무가 본인이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동업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거든.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크고. 이 사주에서도 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둘 다 공통점은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선거철에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어제부터 21일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목이에요. 나무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묘목이 들어오는데 둘 다 자수를 갖고 있어. 그러면 자묘형에 둘 다 걸려. 그럼 자묘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막말.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어제도 뭐 윤 대통령 보고 폐륜이라고. 또 사과 하나 갖고 뭐 10,000원이라고. 또 이증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제부터 시작됐어. 그럼 이 나무가 들어오면 이재명에는 목이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고 이 칼이 부러지니까 명예손상이 되고 돈을 잃게 되겠어. 운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준석이는 나무가 들어오면 본인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준석이한테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관운, 직업, 명예, 윗사람을 해서 땅이 갈라지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빡살나는 운이에요. 그것도 호구에 들어갔어. 호구. 왜 호구인 줄 아세요? 사실 운이 좋았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는 제가 몇 번 풀어봐서 알아요. 제가 예언했었죠. 이준석이 따라가면은 이 썩은 동아줄 해가지고 저 허원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등포에서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쉽게 말해서 지금 화성에 가서 거기가 이제 왜 거길 갔냐면 대구를 가려고 그랬더니 대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지는 어디 명함도 못 내게 생겼어요. 포기. 제가 그때도 예언했을 거예요. 대구에서 한동훈 위원장 한번 가면은 바로 아웃된다고. 또 이제 세종에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충청도는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될 것 같고, 화성을이 어떤 지역이냐면 새로 신규 아파트, 동탄 이런 데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40대, 요즘 결혼을 다 늦게 해서 40대들이 거기 많은 거야. 그러면 이 40대들은 쉽게 말해서 다 민주당 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호구로 들어간 거야. 호랑이 아가리에 아이고 나 그냥 가만히 비례대표였어야 돼. 운이 좋았으면 비례대표 하면 돼요. 보통 뭐 지금 위성정당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한 2% 3%만 얻어도 뭐 1, 2번 정도는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 전달에 정화가 들어오니까 기세가 좀 등등해져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똥 밟은 거예요.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절대 안 돼요. 운이 나빠. 그리고 윗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 많은 국회의원, 뭐 양양자라든지 뭐 그때도 제가 한번 예언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천하람이가 그래도 운이 조금 좋더라고요. 천하람이는 아마 비례됐을 거야. 걔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례 안 나가고 이게 조국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지금 이번 달에 운이 좋아도 비례 안 나가면 떨어져요. 그게 현실이고. 그럼 이제 호구에 들어가서 아마 저 이준석이는 그냥 제 예언대로 아웃될 거예요. 신당도 완전 흐지부지 될 거고. 근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어쨌든 선거철에는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선거 끝나면은 뭐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지금 뭐 이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뭐 200석 얻어서 뭐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근데 이게 뭐 비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도 오늘 아침에 어젠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200석 얻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뭐 끊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 사람은 얍삽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난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 말 했는지. 왜 그랬겠어요? 거기 해남인가 어디 전라도에서 또 나왔더라고. 그러면 개딸들이나 전라도는 윤 대통령 뭐 탄핵시키자 그러면 무조건 자기 당선되려고. 근데 수도권이나 이 중도 이런 쪽에서는 200석 탄핵 얘기 나오면 뭐야 저거. 그럼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그 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한 10석 이상이 떨어지는 우수수수수 수도권에서 우수수수. 그리고 이재명이 요새 나와서 뭐 얼마 전에
사과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예요, 솔직히 이런 거는. 제가 사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시장을 거의 매일 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 꼭 이제 시장 가서 이렇게 장을 봐요. 이렇게 꼭 과일 같은 거를 계속 사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제가 시장 가서 너무 이렇게 지금 언론하고 MBC 기자들은 이렇게 비싼 데만 찾아다니나 봐. 아니 여기는 좀 부천시장이에요. 제가 매일 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3개 5,000원, 8개 10,000원이에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월요일 날 찍은 거예요. 한 5일 전에. 그 다음에 7개에 10,000원이에요. 품질 굉장히 좋아요. 크고, 알도 크고, 사과도 쉽게 말해서 굉장히 커요. 굉장히 달아요. 8개 10,000원이. 근데 하나 가지고 뭐 10,000원이라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강남에서 뭐 아주 뭐 비싼 과일집 가서 일본 과일을 하나 뭐 사왔나? 어찌 뭐 도저히 뭐 하나에 10,000원이라는 건 난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대파 가격 있잖아요. 대파가 요즘은 좀 비싸요. 4,000원, 5,000원, 3,000원 뭐 이러는데, 그것도 그래. 문재인 시대 때 항상 이렇게 철이 바뀌거나 이렇게 뭐 계절적으로 어떤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 시장을 가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때 아마 코로나 터지기 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을 갔는데 거의 한두 달 동안 대파 가격이 13,000원 할 때도 있었어요. 문재인 시절. 그때는 뭐 물가 올랐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뭐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애들이 항상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어떤 뭐 약점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막 대대적으로, 특히 MBC가 그래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갖고 뭐 음식점들은 다 뭐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그날이에요. 월요일날 곱창을 먹고 싶어서 곱창집에 갔는데 줄 서 있었어요. 안에도 제가 살짝 찍었어요. 이렇게 1인분에 27,000원이에요. 그러면 4명이 먹으면 뭐 술 한잔 먹으면 10한 3, 4만 원에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줄 꽉 차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이 많은 데만 이렇게 찾아다녔었는지 몰라도 저는 항상 줄 서서 먹어요. 음식점에 가서. 저녁에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제가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는지 몰라도 항상 꽉 차 있고 줄 서 있어.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어요. 텅텅 비어 있고 뭐 길 가다 보면은 거의 다 비어 있고. 지금은 굉장히 장사들 잘 돼요. 근데 또 뭐 MBC 기자들은 또 안 되는 100군데에서 한 군데 안 되면 그 집만 찾아다니는지, 뭐 경기 나쁘다 뭐 안. 근데 이건 있어요. 인정할 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시장에 가보면 시장 물가는 별로 안 오르어요. 저는 매일 시장 가니까 알아요. 제가 부천 자유시장을 가는데 거의 좀 싼지 몰라도 뭐 작년에 떡 사면은 보통 한 2,500원? 근데 지금 한 3,000원 정도 해요.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 2,500원이에요. 500원 차이에요. 뭐 별로 이렇게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김도 3장 이렇게 해서 5,000원이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물가를 비교하면은 한 4, 5년 전하고 물가 비교하면 거의 500원 차이에요. 별로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올라간 게 있어요. 식당 가면은 좀 올라 있어요. 식당 가면은 보통 김치찌개가 한 4, 5년 전에, 3, 4년 전에는 5,000원, 6,000원 그랬는데 지금은 8,000원씩 해요. 그건 확실히 이제 올랐다는 건, 뭐 오른 건 올랐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좀 뭐 계속 이제 시장을 다니니까. 근데 뭐 물가가 뭐 너무 올랐다 천정부전인데, 이건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MBC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MBC는 좌파 애들이 쉽게 말해서 그 민노총 이런 데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정부나 뭐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거를 막 그냥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없는 일을 또 얘기를 안 해요. 있는 걸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게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느 정권이든지 사고는 다 나요. 최상병 이번에 그 해병대 최상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젊은 애가 정말 수해 그걸 어떤 그 구하려고. 근데 뭐 저도 군대, 저는 특공대 나왔는데 703. 근데 군 훈련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수해가 있을 때 뭐 해병대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하니까. 뭐 훈련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훈련하지 않아요, 해병대 애들은. 우리 뭐 특공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푹 꺼져갖고 이제 한 명이 죽었는데,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윗사람들이 그걸 뭐 이렇게 죽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입장에서는 이제 수해가 났으니까 가서 좀 군 투입해서 도와주라는. 근데 그게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또 야당에서는 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화성을 이준석이 있는데요. 왜 후보에 들어갔는지 보니까 거기는 공명훈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천이 됐었는데 한정민이하고 공명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봐서 누가 조금 가능성이 있을까, 누가 될 건가, 왜 이준석이가 후보에 들어갔나, 그거를 잠시 쉬었다 해드릴게요.